안녕하십니까, 정치캔디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진실 공방,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거짓이라 비난했던 것이 진실이었다는 영화 같은 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의혹을 받았던 검찰 압수의 수사관들, 그리고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했다며 영웅 대접까지 받았던 최선영 수사관, 백혜룡 경정이 직접 나섰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있는 것은 최선영 수사관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 것이며 누구의 말을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까? 진실은 과연 무엇이고 누가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오늘 정치캔디는 백혜룡 경정의 충격적인 폭로를 중심으로 당시 증언들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돈의 총액을 1억 6,500만 원 확인해주고 세 종류로 압수 목록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확인서를 전성빈 씨한테 보여주고 줬죠. 네. 검찰청에 와서 다시 작성을 했어요. 다시 작성했다. 제가 다시 작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종류의 압수물을 한 종류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최재현 검사가 최선영 수사관이 한 종류로 만들어 버리는 여기서 이제 이게 아루가 있는 거네. 그럼 지금 국민들이 최선영 수사관한테 좀 속는 걸 수 있네요. 그러네. 마치 막 현란한 말을 막 해가지고 진술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선영 수사관은 최재형 검사의 아바타처럼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최선영 수사관이 낯빛이 곱고 이렇게 착해 보이는 인상을 하면서 말을 빛이 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작된 사실을 최선영 검사가 최재형 검사의 대변인처럼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경민 수사관이 나는 못 봤다. 현금 5만 원권 3,300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나는 현금만 인식하고 있다. 남경민 수사관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네요. 세 개의 루트를 하나로 묶어서 일단 은폐 축소를 했네요. 이 돈이 성질을 달리해서 최재형 검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2년도 돈 뭉치였다고. 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는데 22년도 돈 뭉치를 섞어버렸잖아요. 애초에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과 검찰총장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M1 우리 압수계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박건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압수물 보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 있어요, 없어요? 압수물 창고 말씀하시는 거? 창고, 압수물 보관 장소. 창고는 제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래요, 그러면은? 영치 담당이 그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광수 과장님, 거기서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치 창고는 저희 사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지 여부를. 자, 그러면 이동 차장님, 연기 창고에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는 게 뭐 있어요? 자, 저는 박건욱 부장. 아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압수물 창고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누가 들어가면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배출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반환이 아니에요? CCTV가 없어진 걸 알고 검사들은 원형보전을 했다고 했죠. 하겠죠. 기억 안 나요? 네. 원형보전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네, 운영 보조는 하셨습니다. 네? 운영 보조는 지시하셨는데 운영 보조는 현금 자체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 외 부속물들은 따로 지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김정민 수사관이네. 김정민 수사관이 그러면은 2024년 12월 17일 오후 3시 54일 그다음에 18일 며칠 인수받았대요? 18일 몇 시에? 오후쯤에 인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쯤에 인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그 압수물이? 저는 네, 그 압수물은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학교과에서 압수를 잘 보냈어. 그걸 다시 검사실로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사건과에서 압수계에서 개수기 빌려서 개수만 했고, 그리고 그 현금은 다시 담아서 저희 그 캐비닛에 보관했습니다. 네. 압수하면 압수해 와서 압수목록 주고 그대로 사건과 압수하고 압수목록을 딴 다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그날 17일 날은 개수를 하기 위해서 압수계에 내려갔던 것이었고 18일 날 현금 외에 다른 압수물도 함께 인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압수물 총목록이나 압수조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인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는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압수물을 갖고 보면 압수물이 기본이라고 보면 어쩌래요? 저희가 현금만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전성배 그 주거지랑 법당에서 현금 외에 다른 압수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압수물들을 그 압수물들 압수물 총목록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하루를 했다고요? 그리고 저희 압수 조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1년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은 체포한 날이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압수물을 받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압수물 총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박철 국장이나 박광수 과장에게 보고 사실 있냐고요? 아니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 보고 안 했어요? 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네. 증인 최선영, 네. 그 계장의 캐비넷 보관은 누가 한 겁니까?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 계장 이름이 누군가요? 이주영 계장님입니다. 이주영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출동한 검사의 지시 연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날 또 다른 압수물과 함께 인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압수물이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날 압수물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건과에 내려갔던 것은 그 개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수는 현장에서 1차 이루어졌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성백에 확인서를 진구했는데요. 네. 그 압수 현장에서 3,300매를 확인을 했고 검찰청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났잖아요. 개수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때 네. 개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현금 압수물을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날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 그 인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것을 준비해서 누구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받은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은 비닐 뜯지 않았다? 저희가 개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그 상태로 이주영 계장이 자신의 캐비넷에 넣는 것까지 증인을 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셌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가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방법과 지금 과장도 처음 봤대잖아요. 12년 공부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8년 당하던가 본인이 증거인멸 했구만. 비닐을 김정민 수사관이 뜯었어요? 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을 해봐요. 저 김정민 증인 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이 이른바 진술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한 네.
컨닝 페이퍼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좀 황당한 표현이 좀 있었죠. 다 그렇게 해 시업 비업들아 이렇게 써놨죠. 비업 시업들아 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한국은행권은 비닐봉지 그대로 개수가 불필요하고 그대로 넣는다 돼 있네요. 증인 말하고 틀리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증인 말은 동료 지간에도 안 통하는 말이잖아. 저희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원형 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지금 최재형 검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희 그 증인한테 또 그 카톡 문자도 공개한 바 있죠. 이 자리에 출석하기 전에.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증인만 남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었어요. 압수 실무자가 지금 방금 깨졌잖아. 지금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개수가 불필요하다. 수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시고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쪽이랑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그러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샜다고 써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본인이 샜다고 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현금이 들어왔으면 제가 셌을 겁니다. 그냥 뜯어서 기계적으로 버렸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본인이 뜯어서 샜다고. 그렇게 입 맞춘 거 아니에요, 남경민 수사관하고? 입 맞춘 적 없습니다. 아니 둘이 그러면 이주영 계장의 캐비넷을 열어서 총무국에 정리하기 위해서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이주영 계장님과 저입니다. 이주영 계장과 증인이 총무국에 인계할 때는 그대로 비닐채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은 누가 담당이었어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그때 당시 압수계에 남경민 수사관님과 김정민 수사관님께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명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압수물을 인계할 때 별도의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서가 남습니까? 인수인계서도 남지 않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압수 만약에 그 두 분이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난 못 받았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인수인계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알기로 압수계 직원들이 압수표에 네.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겠네요. 압수표에 기재된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관봉권 띠지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쿠팡 사건까지 보다 보니까 기소권 자체도 그대로 온전히 줘야 될까? 아니면 기소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829년도에 영국에서 근대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157년간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드포드 4인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영국은 지금 대한민국 논의와는 반대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 기능을 분산해서 왕립 기속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왕립 기소청이 설립되면서 기소법도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때도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간습법으로 인정돼 왔던 사의소추 제도를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좀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영국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85년에 영국 왕립 검찰청 설치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얘기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검찰 만들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이때 의회에서. 중앙 집권 조직을 운영하려면 감독자 관리직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관료제 팽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고 기소청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런던에서는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인을 잃는 등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동 청소년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새 기소청이 의회 책임 법무부 장관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개입을 심화시켜서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부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재판 지연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다음에 기존 법안과 충돌로 인해서 수사 지연 및 미비 우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때도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더니 다음 페이지요. 2009년 영국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소율이 상승했다. 경찰과 기소청 간 협력이 개선됐고 부적절한 기소 사례가 감소했다. 그리고 CPS는 재판의 사건이 올라가기 전 필터로 작동했다. 약한 사건은 조기에 중단시켰고 강력한 사건은 체계적으로 공판 준비를 했다. 칭찬 일색입니다.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 공정성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하게 영국에서 이미 있었지만 실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능의 분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사과장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네, 2분 더 드리세요. 그리고 수사 경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비슷하게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는 별도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 독립된.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검찰 수사 기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경찰로 만들어버리고 별도의 공소청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영국도 똑같이. 청의 약어가 SPO로 알고 있습니다. Supreme Prosecutor's Office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검찰은 계속 기소 공소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체나 이관이 아니라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수사의 권한을 떼어내서 그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자, 이창민 변호사님도 오늘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 하셨던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사권이 얼마나 검찰이 갖고 있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검사,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요. 이 담당 검사가 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서 이 2022년 5월 13일 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 관봉권 기재 날짜가. 그러면은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압수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입니다. 즉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수집 증거를 가지고 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추징 보전은 이 위법한 그러니까 압수물을 떠나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 외부에 처분되기 전에 잠시 묶어두는 건데요. 이거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징 보전하지도 못합니다. 즉 어느 뭐로 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꼭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례에 들으셨던 것처럼 영국 SFO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체제 운영 협동하면서 그 수사 미비점에 대해서 공백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협동 체제를 잘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더욱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송재현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뭐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에 이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마지막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영 수사관님, 네. 그러면 7월 17일에 이 개수하고 12월 17일. 12월 17일에 개수하고 네. 회장님 캐비넷에 있다가 18일 날 수리를 하신 거죠? 네, 김정민 맞습니다. 수사관에게 수리할 때 이 랩핑된 비닐 관봉권, 띠지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세 종류의 현금 돈다발을 김정민 수사관에게 수리했고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거기 과정에서 어떤 추가로 뭐 어떤 영수 처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인계를 접수를 잘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접수하시면서 원형 보존 해달라고 3차례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제가 보고돼 있는데.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 방에 이주연 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도 했고 최선영 계장은 얘기 안 했고요. 네, 저는 따로 당부를 안 했고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주연 계장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정도라고. 세 차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17일 날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최소 두 차례 김정민 정도 수사관에게 2차례 네. 정도 했고, 네. 그럼 아마 17일 날은 남경민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계를 제대로 안 했겠네요. 남경민 수사관은 그 원형 보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죠. 저번 청문회 때. 17일에는 그렇게 개수할 때는 안 들었고 18, 19일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2차례네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도 원형 보존 지시는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형 보존 지시 받은 건 기억나잖아요. 네. 원형 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 랩핑된 관봉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 물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년 근무한 본인 지금 팀에 있었던 사건 과장도 12년간 근무하면서 관봉권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보고도 원형 보존 지시라고 해서 이게 원형이 뭐지? 라고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인은 기억 못하면 기억 못한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해임되셔서 금고 이상형의 아주 중요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 퇴직 사유예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받아도. 아시겠죠? 지금 최선영 계장이나 지금 CCTV 다 접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재형 검사도 아마 좀 다른 잘못은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접수는 12월 19일까지도 수리 취소 요청을 할 때까지도 지금 접수는 제대로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절차상. 네, 시간 더 드리세요. 그 과정에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은 지금 영치계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몰라도 돼요. 기억 어차피 못 하시니까 자기가 왜 지금 해임됐는지도 모르고 왜 집행유예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마 강제 퇴직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하는데. 최재형 검사님, 수사 자신 있다, 입증 못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불려오실 겁니다만 제가 증인 신청했거든요. 최재형 검사님, 수사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 6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압수물품에 대한 지문 감식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압수물 목록에 띠지나 관문권 스티커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원형 보존 지시까지 했는데 내가 굳이 압수물 목록에 이거까지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생활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그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띠지 떼고 다 돈 셌다. 본인 지금 진술 답안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영장 기각당할 때 사유도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고의로 혹은 좀 태만으로 직무 태만으로 구속영장 기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날짜와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번째는 인계할 때 어떤 수사팀에 다 인계했다고 하지만 보고 누락 일단 1월 9일 날 지휘체계에 보고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심지어 인계하면서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보고요. 이 다섯 번째, 그리고 압수물품을 왜 수리 취소를 합니까? 본인 캐비넷에 왜 놔둡니까? 그것도 저는 이건 좀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지금 모든 수사관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에 문의를 해서 어렵다 나가니까 검찰이 네 하는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확인할 때 보통 추적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이 발권자나 발권 당일이나 그때 이 입출입 기록이라도 있을 거란 거예요. 최소한 이 한국은행에 관복권이 나갈 때는 한국은행 입출입 기록이라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최소 제가 보기에 지금 오늘 질의 과정에서 6가지의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수사를 잘했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검찰에 다시 돌아가셔서 본인 소명을 위한 최소한의 6가지는 소명하셔서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